엄마밖에 없잖아. 여행 다녀오면 바로 따뜻한 밥 먹고 싶단 말이야.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훈의 목소리에 복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70세의 몸으로 서울까지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래도 딸이 부탁하는데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까요? 장모님, 청소랑 냉장고 채워두시는 거 부탁드려요. 장모님밖에 없잖아요. 사위 진우의 말에 복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부모 노릇을 해야 하지? 가방을 싸면서도 복자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래도 가족을 위해 애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고양시 집을 나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복자는 딸의 아파트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무릎이 아파 버스 터미널에서부터 택시를 타고 왔지만 짐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는 일도 쉽지 않았어요. 숨을 고르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비,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다시 한번 지훈이 알려준 번호를 눌러봤죠. 삐비, 같은 소리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복자는 당황했어요.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스페인에 도착해 시차 적응 중이겠죠. 3번, 4번, 10번도 넘게 비밀번호를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 어쩌지? 복자는 추운 복도에 앉아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겨우 연결된 지훈의 목소리는 피곤함이 가득했어요. 엄마, 제대로 확인 좀 하지. 내가 준 메모 다시 봐봐요. 메모에 적힌 대로 눌렀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아, 진우 씨가 며칠 전에 바꿨다고 하네. 내가 문자로 보낼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복자는 한숨을 내쉬며 눈물이 맺힌 눈으로 휴대폰을 바라봤어요. 딱히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고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걱정도 없었죠. 새 비밀번호는 1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밤. 보안 시스템이 작동해 더 이상 문을 열 수 없다는 메시지만 떴습니다. 복자는 결국 근처 모텔을 찾아 밤을 보내야 했어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복자는 묵묵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저 도와주려고 왔을 뿐인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복자의 머릿속에는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맴돌았어요. 복자야, 너무 아이한테 매달리지 마. 나중에 서운해질 거야. 그때는 그저 웃어넘겼던 말이 이제야 가슴에 따끔하게 와 닿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차가운 도시의 불빛 속에 복자의 마음도 서서히 얼어붙어 갔어요. 아침이 되자 복자는 다시 딸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새 비밀번호로 문이 열렸어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현관문을 열었지만 그 순간 복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집 안은 예상보다 훨씬 더 엉망이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컵라면과 과자 봉지가 널브러져 있었고 소파에는 빨래감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바닥에는 신발과 양말이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었습니다. 복자는 힘없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다 뭐람. 무거운 발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밀려 있었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상한 야채 몇 개와 맥주 병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장도 봐야 하고 청소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딸아이 부부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냐. 복자는 짐을 내려놓고 묵묵히 고무장갑을 끼웠어요. 아침도 거르고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닦고 빨래를 분류해 세탁기에 넣었죠. 무릎이 쑤시고 허리가 아파도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겨우 집이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복자는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얼굴에 땀을 닦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하늘은 그저 회색빛이었습니다. 장 보러 가야지. 몸을 일으키는데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났어요. 천천히 걸어 마트로 향하는 길, 복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훈이는 왜 날 엄마가 아닌 가사도우미처럼 대하는 걸까?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도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래도 딸과 사위가 돌아왔을 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정성껏 재료를 골랐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와 바로 반찬 만들기에 착수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모든 일을 마친 복자는 피곤해 지쳐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보냈지만 읽은 표시만 뜰 뿐 답장은 오지 않았죠. 복자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운 게 아닌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텅 빈 집에 복자의 한숨만이 메아리 쳤어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은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존재라는 것을요. 일주일이 지나고 복자는 딸의 집을 완벽하게 정돈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청소하고 점심에 장을 보고 저녁에는 반찬을 만드는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날 밤 복자는 가방 속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남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죠. 복자야, 너도 너 인생 살아야지. 이제 우리 딸도 다 컸어. 너는 항상 딸을 위해 내 삶을 포기했지만 그건 옳은 일이 아니야. 복자야, 나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남편은 늘 자신보다 아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복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그날의 기억으로 돌아갔어요. 지훈이 15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지훈이 엄마의 손을 잡고 말했죠. 엄마, 나중에 크면 엄마처럼 안 살게 해줄게. 엄마는 항상 아빠랑 나만 생각하잖아.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 편하게 해줄게.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지훈이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원했어요. 남편의 병원비를 위해 자신의 수술은 미루기도 했습니다. 항상 가족이 먼저였죠.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복자의 질문에 대답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아파트에서 복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항상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을 위해, 사위를 위해. 나를 위한 시간은 언제 올까? 문득 복자는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작은 집이 그리워졌어요. 비록 좁지만 자신만의 공간, 자신의 냄새가 배어있는 그곳이 간절히 그리웠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나누던 소소한 대화, 아침마다 산책하던 공원의 풍경도 떠올랐어요. 복자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창밖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졌을까요? 거울 속 복자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해. 남편 말대로 내 인생도 살아봐야지. 그날 밤 복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마음 한켠에 작은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딜 준비가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복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오늘은 뭔가 다른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청소와 빨래는 최소한으로만 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죠. 오늘은 나를 위한 하루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복자는 오랜만에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생기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하지 않던 립스틱까지 발랐습니다. 그리고 딸 부부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오늘은 외출합니다. 냉장고에 반찬 다 채워뒀으니 걱정 말고요.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선언한 기분이었습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섰어요. 목적지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발견한 주민센터였습니다. 그곳에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안내문을 보았거든요. 주민센터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복자를 반겼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프로그램 일정표를 받아들었어요. 어머, 서예교실이 있네. 복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젊었을 때 잠시 배웠던 서예였어요. 남편과 지훈이를 돌보느라 포기했던 취미였죠. 서예교실은 마침 오늘 시작하는 반이 있었습니다. 등록하고 싶은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서예교실에 들어서자 비슷한 나이대의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복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자유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강사의 말에 복자의 마음이 떨렸어요. 자유라니 이보다 더 적절한 단어가 있을까요? 붓을 들고 천천히 먹물을 찍었습니다. 종이 위에 첫 획을 그었을 때 가슴 속에서 무언가 풀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복자는 오랜만에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옆 건물의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가다 함께 일하실 분이라는 구인 공고를 보았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아직 자리가 있나요? 네, 있어요. 경험 있으세요? 평생 집에서 반찬 만들었는데 그것도 경험인가요? 가게 주인과 복자는 함께 웃었습니다. 간단한 면접 후 일주일에 3번, 오전만 일하는 조건으로 일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복자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와 보니 역시 딸에게서 답장은 없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것이 복자의 기분을 망치지 못했습니다. 서예 시간에 쓴 자유라는 글씨를 냉장고에 붙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보자.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복자는 작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어요. 내일은 반찬 가게에서의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에 복자의 마음은 오랜만에 평온했죠.
일주일이 지나고 복자는 서서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는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서예교실에 다니며 자신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가게 일이 생각보다 즐거웠고 서예 실력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무엇보다 비슷한 또래의 친구들이 생겼다는 것이 큰 기쁨이었죠. 복자 씨, 내일 같이 차 한잔 할까요? 반찬 가게 사장님의 제안에 복자는 환하게 웃었어요. 이제는 딸의 아파트가 아니라 자신만의 공간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양시의 작은 집, 가꾸던 화분들, 이웃들과의 정담.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복자가 서예 연습을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윤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딸 부부가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일까 기대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지윤의 다음 말에 복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저희 다음 주에 돌아가는데 사실 기다렸다가 말하려고 했는데 제가 임신했어요. 다음 달에 아이 낳는데 와서 좀 도와줘요, 엄마. 복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의 임신 소식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 뒤에 따라온 도와달라는 부탁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특히 와서라는 말은 마치 자신이 도구처럼 여겨지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다음 달부터 한 달만 와주시면 정말 도움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집 정말 깨끗하게 잘 봐주셨더라고요. 고마워요. 마치 일을 잘한 가사도우미에게 감사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복자는 침묵했어요.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말들이 솟구쳤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으세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복자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천천히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지윤의 목소리가 작게 들려왔지만 복자는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얼마 후 전화가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복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젠 나도 내 삶을 살 거야. 그날 밤 복자는 가방을 쌌습니다. 내일이면 고양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서예 선생님께 배운 대로 정성껏 편지를 써서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지윤아, 엄마는 집에 돌아간다. 너의 임신을 축하해. 하지만 엄마도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할 때가 됐구나.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진심으로 만나러 오렴. 짐을 정리하면서 복자의 마음은 묘하게 가벼워졌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내린 느낌이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닌 한 사람의 김복자로 살아갈 시간이었어요. 고양시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오랜만에 자신의 공간에서 평온함을 느꼈어요. 아침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낮에는 근처 복지관에서 서예를 계속 배웠죠. 그리고 오후에는 작은 화분들에게 물을 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서 반갑구나. 화분들을 쓰다듬으며 미소 짓는 복자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어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지윤에게서는 몇 번 전화가 왔지만 복자는 짧게 통화를 마무리했어요. 더 이상 길게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지윤과 진우가 서 있었습니다. 지윤의 배는 이제 제법 불러와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어요. 진우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죠. 엄마. 지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복자는 묵묵히 문을 열어 두 사람을 맞이했어요. 거실로 들어선 지윤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확실히 달라진 집 안 분위기였습니다. 벽에는 복자가 쓴 서예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화사한 꽃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책장에는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죠. 앉으렴. 복자가 차분히 말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지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무심했나 봐. 지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우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장모님, 죄송해요. 앞으로는 다르게 할게요. 복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남긴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복자야, 너도 너 인생 살아야지.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됐어. 복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나는 너희들의 엄마이자 장모지만 그 전에 한 사람이란다. 필요할 때만 찾고 가사도우미처럼 부리는 존재가 아니야. 지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도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복자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봐줄 순 있어. 하지만 난 당신들의 가사도우미가 아니야. 지윤과 진우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복자의 말이 계속됐어요. 이제 나는 내 시간도 중요하단다. 서예도 배우고 친구들도 만나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처음으로 지우는 어머니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어머니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엄마, 우리가 도울게요.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가 엄마를 찾아올게요. 엄마가 원할 때만. 복자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따뜻한 봄날 복자의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지훈과 진우 그리고 작은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2달 전에 태어난 하윤이었습니다. 복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들어오렴. 조심스럽게 하윤을 안은 복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복자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 순간 복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죠. 엄마, 하윤이가 할머니를 닮았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지훈의 말에 복자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우도 함께 웃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억지로 꾸며낸 웃음이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지우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어요. 엄마에게 명령하듯 말하는 대신 조언을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하윤이가 밤에 잘 안 자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복자는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해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제는 딸이 스스로 엄마가 되어 배워가야 할 시간이었으니까요. 지훈아, 나도 처음에는 서툴렀단다. 하지만 내가 잘할 거라 믿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진우가 옆에서 지훈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복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부모가 되어봐야 알 수 있는 감정들이죠. 우리 하윤이가 예쁘구나. 하윤이를 품에 안은 복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문득 지훈이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작고 포근했었지. 식사 시간 진우가 직접 요리한 음식을 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장모님, 제가 요즘 요리를 배우고 있어요. 맛이 없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복자는 감동받았습니다. 변화는 작지만 분명했어요. 더 이상 그녀를 가사도우미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식사 후 지훈이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어요. 엄마, 이거 서예 도구예요. 저희가 특별히 주문했어요. 상자를 열자 고급 붓과 먹, 그리고 아름다운 화선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복자의 눈에 감동의 눈물이 고였어요. 고맙구나, 정말. 복자는 일어나 벽에 걸린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예교실에서 쓴 희망과 연결이라는 글자였어요. 그리고 새로 추가된 가족이라는 글자도 있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도 우리 가족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복자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이가 작게 옹알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오랜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지훈 가족이 돌아간 후 복자는 서예 도구를 꺼내 새 화선지에 글자를 썼습니다. 새 출발이라는 글자였어요. 이제 복자는 한 사람의 어머니이자 장모이자 할머니이면서도 무엇보다 한 사람의 김복자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